이현숙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그럼 강사 소개 뭐 다 필요 없고요. 바로 강의 들어갈게요. 일단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자, 3개 파트죠. 뇌휴형, 성격, 그 다음에 학습. 이 3가지를 70분 안에는 못 끝내요. 끝내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학원 내지는 박사과정의 학습 수준이 있으시면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나갈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능력 충분히 되시겠지만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야가 달라서 70분 안에 제가 핵심만 딱딱 뽑아 드릴 거고요. 오늘 명함을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저 새벽 1시, 2시 상관없습니다. 전화하셔서 어머니들 모이셔서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그냥 스터디 카페 조그만 거 모아서 나 네 강의 들었는데 나 거기 MBTI 나 더 좀 알아야 되겠어. 나 네 강의 들었는데 좌뇌형, 우뇌형, 뇌 스펙에 의한 유형 나 진짜 더 알아야 되겠어. 내 아이를 한번 내가 조정해 보겠어. 정열과 열정을 전화 주시면 제가 따로 다시 강의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용기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함 드려보면은 미친 듯한 용기로 전화하시는 분이 얻어가시는 거고, 에이 뭐 하겠어, 오늘 삘 받고 오늘 저녁에 모든 게 끝나버리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3개입니다. 3개 딱 기억하세요. 뇌, 성격, 학습. 자, 왜 3개가 중요할까요? 결국 사람은 뭘로 살아가죠? 자기 뇌로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 성격으로 살아갑니다. 학습의 가장 기본은 환경입니다. 자, 환경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못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맞춰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뇌 먼저 알고 가게 할게요. 자, 뇌 하면 뭐 너무나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아주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의 뇌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뇌라면 이렇게 한 덩어리, 두부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순두부. 두부 하나 생각하시면 아이의 뇌는 가운데부터, 이 속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뒤에서 앞으로 발달합니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관이 형성이 된 뇌가 발달할 때는 다시 앞에서부터 뒤로 발달합니다. 촉법소년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된다고. 자, 사실 뇌인지과학을 학습하는 제 입장에서는 낮추면 안 된다 쪽이에요. 자, 왜 그러냐? 아이들의 범죄가 잔혹한데 왜 낮추면 안 되느냐? 걔네가 촉법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뇌가 발달이 덜 된 거예요. 뇌가 발달이 된 아이들은 촉법 안 저지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얘기했죠? 뇌의 안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달을 했다가 12세부터 앞에서부터 다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두엽이 뭐냐? 공격적 뇌예요. 상황 딱 보고 괜찮은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어. 저거 내 거야. 나 저렇게 하면 돼. 딱 이게 촉법 애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10대 아이들이 왜 범죄 안 저지르냐? 몰라서 안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걔네도 하려면 다 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사이버 범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끌고 나가갖고 할 줄 아는 거 안 하는 거죠. 왜 안 해요? 예언적 미래 예측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합니다. 촉법 저지른 아이들은 여기까지는 좀 발달이 되는데 여기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게다가 이쪽이 발달돼야지 공감 능력이 생겨요. 내가 이따위 짓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이 짓을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딱 얘기하면 뭐예요? 잔혹한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발달이 돼 가면서 예언적 미래 예측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 게다가 더 발달된 아이는 넌 이렇게 힘든데 공부를 하니 공부가 뭐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 돈 버시는 게 더 힘드시죠. 뇌 다 발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촉법의 나이를 낮추는 게 낫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뇌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뇌가 언제 발달되느냐? 모두 다 아시죠? 다 나이마다 아이마다 다 틀려요. 정말 다 틀려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평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평균입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 1.4kg이고 건조 중량의 지방이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뉴런이라는 뇌세포죠. 이 뇌세포가, 그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스냅스,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리 때리거나 충격받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이제 막 갑자기 확 놀랍니다. 나 꿀밥 먹였는데. 꿀밥 먹이면 뉴런 세포 한 1000개 확 날려버린 거죠. 그 우리 애는 이제 나 때문에 인생 끝장났구나. 아니에요. 뇌에서 중요한 건 뉴런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뉴런 하나가 얼마나 가지치기를 해내냐가 중요해요. 자, 내가 뉴런 100개를 가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고 50개를 날려버렸어요. 그럼 저 바보 돼야 돼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나머지 50개가 10개가 가지고 있는 가지치기보다 더 많은 가지치기를 하면 천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셔야 될 거. 자, IQ는 고정되어 있을까요? 끊임없이 변할까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IQ는 나 학창 시절에 내가 좀 머리 좋다는 소리 좀 들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죠. 낮아질 수 있어요. 나 학창 시절에는 낮아지면 학습 장애라고 불릴 정도로 못 따라갔는데 난 지금은 좀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것 같아. 맞습니다. 실제로 멘사 회원들, 전 세계 회원들 보면요.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멘사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멘사 하면은 아마 어린아이들이나 10대 애들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끝까지 유지한다는 법 없습니다. 예.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30대, 40대 멘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뇌 가소성이에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가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해서 얼마나 뇌를 자극을 줘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뭐가 된다? 멘사 회원이 된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집중을 해버립니다. 자, 결론적인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다 영재예요. 단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분야의 영재가 아닐 뿐이에요. 우리 엄마가 원하는 분야의 영재는 뭘까요? 대한민국 공교육 학습에 최적화된 앉아서 엉덩이 두껍게 앉아가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문제 딱딱 찾아내는 거잖아요. 레고 하는 아이도 그림 그리는 아이도 운동하는 아이도 영재입니다. 엄마가 원하지 않는 영재라서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 자, 1960년대에 이제 로저 박사가 분할뇌 환자를 연구했습니다. 이게 분할뇌 환자가 뭐냐면요. 살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서 뇌 못이 박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어떤 특정 쪽 분야의 뇌가 완전히 도려지거나 망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뇌 환자를 연구를 하면서 밝혀진 게 사람이 뇌가 여러분 이렇게 주먹 쥐어서 이렇게 마주 잡아 보세요. 딱 그게 여러분 뇌입니다. 사이즈도 딱 그 사이즈예요. 그럼 손이 크신 분 뇌 좀 클까요? 맞아요. 커요. 근데 뇌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게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요게 딱 자기 운의 좌뇌예요. 요 뇌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개골 안에 연수라는 물 안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사방 좌우로 부딪히면서 얘가 다 시냅스가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좌뇌형과 우뇌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좌뇌형과 우뇌형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문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 생애 주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애 주기로 보면 우뇌가 먼저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그리고 막 우와 감탄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 눈에는 엄마가 최고로 이뻐요. 왜? 얘는 시력이 아직 다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미세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전체 실루엣으로 봅니다. 전체 실루엣이 나한테 익숙한 여자야. 냄새도 익숙해. 그래서 우뇌형에 발달한 친구들 미각, 냄새, 전체 실루엣 보기, 분위기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긴 머리를 싹둑 잘라오면 뒤집어집니다. 우리 엄마 아니라고. 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니죠. 왜? 난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자세히 본 적이 없으니까. 전체 실루엣으로만 봤으니까. 그래서 우뇌형 친구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숲을 보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뇌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고 난 9세 이후부터는 좌뇌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12세부터. 좌뇌형 아이들은 어떨까요? 언어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순차적이에요. 뭔가 일을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뭐하고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이 발달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세 번째는 이렇잖아 하고 순서를 딱딱 짚어내기를 좋아한다. 좌뇌형 아이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엄마 시간이 아직 5분 남았잖아. 3분 남았잖아. 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좌뇌형 아이입니다. 자, 그럼 우뇌형 아이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둥글게 표현합니다.
다 좋아. 지금 출발해도 돼. 예,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좌뇌형, 우뇌형 학습에 어떤 아이가 좀 특화되었을까요?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좌뇌형이고 우뇌형인지 느낌 딱 오시죠? 예, 이쪽 오른편에 있는 제 쪽으로 이쪽에 지금 그림 그리고 있으신 분이 예, 우뇌형이고 여기 지금 날카로운 눈으로 예, 짜증내고 있는 분이 좌뇌형입니다. 좌뇌형 친구들은 산수에 관한 조작이나 주의 집중이 강하고 미세한 걸 보기 때문에 짜증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짜증이 많을 수도 있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가 체계적이지 않고 질서정연하지 않은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싶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밥을 주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자, 아침을 예를 들면 8시에 먹기로 했으면 8시에 딱 숟가락을 들 수 있게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날 우리 엄마의 필에 의해서 우리 엄마가 극운해형이야. 그러면 그날 오늘은 비가 내리네. 엄마 밥 안 줘? 좀 기다려봐. 자, 좌뇌형 아이는 돌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확 가버려요. 우뇌형 아이는 어떨까요? 같이 쭉 늘어집니다. 같이 쭉 늘어져요. 그리고 뭘 해줘도 그릇만 예쁘면 엄마 맛있어요. 좌뇌형 아이들은요, 그릇이 이쁘고 뭐고 딱 상관없습니다. 짠맛은 어떻고 단맛은 어쩌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좌뇌형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소금을 조금 빼면 되겠구나. 하지만 우뇌형 엄마들은 입 닥치고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대체로 보면 어머니들 감수성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보면 좌뇌, 우뇌 중에 여성분들은 사실은 좀 우뇌 쪽이, 이거는 제가 어떤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뇌 발달 과정에 얘기합니다. 뇌 발달 과정에서도 사실은 환경은 굉장히 큰 차지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젊으신데 다 80년대생이시죠? 맞죠? 그죠? 80년대생? 맞잖아요. 딱 얼굴이 80년대생이신데. 자, 대한민국에서 70년대, 80년대생 어머니들이 받으시는 교육이 70년대생과 80년대생은 100% 틀려요. 90년대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90년생 입장에서 저를 보면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지, 나이 정도의 갭차가 납니다. 자, 그래서 70년 이전은 제가 안 따져요. 70년 이전의 분들은 자기의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두뇌도 자기 삶을 살지 않았고 성격도 자기 삶을 살지 않았고요. 70년대 후반 80년대 분들부터가 어느 정도 자기 두뇌 자기 삶을 살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어도 대한민국에서 80년대에 살은 1988 아시죠? 80년대에 산 여성이다 좌뇌 발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 많이 들어요? 야, 수학은 남자애들이 더 잘한대. 이공계열은 남자애들 과야. 자, 이 말이 나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어마무시하게 미칩니다. 왜? 아예 처음부터 우리 뇌는요, 아이들이 긴장을 해서 난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아예 배우려고도 안 합니다. 뇌가 문을 딱 닫아버려요. 왜냐면 우리 뇌는 내가 사용하는 신체 에너지의 40% 이상은 내가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 뇌는 내 생각하고 다르게요, 그냥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얘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뇌를 달고 있고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고요. 진화의 가정상으로 보면 우리 뇌는 그냥 나라는 이 메커니즘이 자식을 낳고 생존할 정도로만 에너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뇌는 움직이는 걸 선택할까요? 안 움직이는 걸 선택할까요? 그렇죠. 생각하는 걸 선택할까? 생각 안 하는 걸 선택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난 이거 못하는데, 이거 수학은 남자애들이 더 잘한다 그랬는데, 이러면 뇌가 아예 뭐예요? 시동 자체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땠을까요? 막히죠. 막히면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뇌가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뇌가 진정해. 이 정도만 해도 너는 이 몸뚱이 메커니즘, 이 유기체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아이 낳고 살아.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뭐예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80년대생 여성분들 자기 뇌 제대로 키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90년대생 드디어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알파걸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갔던 여자애들이 더 잘해.
남학생 어머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 공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학생. 야, 너 여자애들 조심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못 따라잡아요. 남녀공학 남학생들이 도망쳐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왜? 어차피 거기 가봐야 남학생 애들 다 어떻게 돼요? 다 깨집니다. 전교 1등 다 여학생이에요. 뭐 수행평가? 그 90년대가 이제 수행평가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남자애들 너 수행평가 냈어? 뭐? 아니 그거 며칠까지 내라 그랬잖아. 여자애들한테 등짝을 엄청 맞습니다. 팀 모든 수업하라 그러면 여자애들이 아휴 야 너 그냥 이름만 써.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시대가 90년대 시대예요. 자, 그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여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재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 이건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내 유형 왜 얘기한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면 이상한 거예요. 가우디예요. 자, 좌뇌형, 우뇌형 있다는 거지. 알았어요. 아까 좌뇌, 우뇌형도 지금 글자보다는 뭐가 떠올려야 돼요? 아까 그림 그리던 남자와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었던 남자. 자, 가우디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잘생겼잖아요. 자, 스페인 남자 가우디. 이거 떠오르지 않으시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가우디가 건축한 그 기괴한 성당. 예,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 좌뇌형이든 우뇌형이든 우리 아이는 어떻게 커야 된다? 전뇌, 전체 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전체 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 똑똑하시네요. 아시네요. 전뇌 학습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5세경에는 전뇌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상적인 일은 습관적으로 자기 뇌를 활용합니다. 자, 저는 지금 마이크 어느 손을 잡고 있죠? 그렇죠. 왼손 잡고 있죠. 그럼 왼손 잡고 있으면 제가 우뇌형일까요? 아닙니다. 저 좌뇌형이에요. 그래서 좌뇌형이면 사실 오른손으로 마이크 잡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좌뇌로 잡을까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우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든 네이버에 좌뇌 우뇌 검사 보시면 그게 자기 보고식 검사 많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대충 보시면 좌뇌 우뇌 나오고요. 안 나와도 우리 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보면 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아니면 전뇌형인지 나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급하거나 단순하고 일상적인 활동 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딱 내밀었어요. 그때 여러분 양손 중에 어느 손이 먼저 나가나요? 오른손이 먼저 나가신다면은, 그죠? 좌뇌가 발달된 거고, 왼손이 먼저 나가면 우뇌가 발달된 거고. 글씨를 쓸 때, 아, 네가 원래는 글씨를 왼손으로 쓰려고 하는 걸 이 엄마가 열정과 집념과 너 네 인생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오른손을 바꿨지 않니? 대단하신 어머니시죠. 지문을 바꾸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왼손을 글씨 쓴다? 우뇌형 아이인 거예요. 오른손을 글씨 쓴다? 좌뇌형 아이예요. 자, 그런데 그럼 전뇌가 왜 중요하냐? 고차원적 사고를 할 때는 양쪽 뇌를 다 써야 돼요. 멍 때리고 할 때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잘 편한 거 쓰면 됩니다. 하지만 학습은 고차원적 활동이기 때문에 좌뇌를, 양쪽 뇌를 다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전체 뇌를 활용한다고 해서 전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좌뇌, 우뇌 검사를 하면 14가 기준점이면 딱 중간뇌요, 중뇌. 그럼 얘는 안타깝지만 좌뇌, 우뇌 다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전뇌와 중뇌는 달라요. 자, 0이면 완전히 극좌뇌예요. 그러니까 14가 기준이라고 했죠? 21점이면 극우뇌예요. 극좌뇌와 극우뇌는 보시면 압니다. 극좌뇌인 친구 뭐 생각할 때 손가락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저 막 그래요. 혼자 막 앉아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정리가 되면 막 손 이렇게 털어요. 네. 극우뇌인 친구는 어떨까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이에요. 네. 걔한테는 이게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본인이 포커스 둔 것만. 네. 그럼 중간 뇌인 애는 어떨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래도 좋아요. 저래도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쪽 뇌를 쓰는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이가 좀 지저분해도 그거 갖고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거 터치해도 안 바뀌어요. 이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극좌뇌인데 저희 딸은 극우뇌예요. 저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고난과 인내와
참을 인자 수십 개와 예, 그리고 공중부양의 극도의 그래서 제가 뇌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의 행동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벗어요. 가면서 벗고 나갈 때는 오 누구세요? 화려하게 나갑니다. 문 딱 닫고 나면 들어가고 나가고 확실하게 딱 보입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막 그래 쟤는 그 운애야. 얼마나 인생 살기 힘들겠어. 내가 이해해야지. 예, 이러면서 극좌내인 내가 예, 참습니다. 근데 이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뇌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전뇌를 발달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12살, 13살, 4학년, 5학년, 6학년이 이 뇌가 통합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생 분들이 오시면 좋아요.